반갑습니다. 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6월 13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이번 주 이제 FOMC가 남았는데요. 지난주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를 잘 소화해낸 우리 시장, 글로벌 시장, 이번 주 FOMC를 앞두고 어떤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이는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죠. 먼저 지난주 시장 얘기입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S&P 500이 연일 최고가를 기록하는 지난 금요일 날도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날도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8%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주간 기준으로. 차트상으로 보면 조금 좀 애매해지는 듯한 느낌도 좀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뭐 크게 문제가 될 정도, 그러니까 눈치 보기가 이루어지는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지 문제가 되는 정도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반면 나스닥은 1.85%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나스닥 차트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번 주도 또 상승 가능성을 보이는 차트로 일단 만들어 놓고 마감을 한 상태이긴 합니다. S&P 500 같은 경우도 이번 주 추가적으로 신고가 또 가능할 것 같은데요. 종가상 신고가 지금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으로 금요일 마감은 종가상 거의 신고가 형태의 마감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뭐 종가상 신고가 여부를 모르겠습니다만 주 후반 조금 강해질 걸로 본다라고 한다면 가능성이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너무 지금 최근에 이 흐름이 괜찮아서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가능성은 있긴 있습니다. 충분히. 자,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지난 한 주 동안 코스피 0.29%, 코스닥 0.36% 전형적으로 눈치 보기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반면 조금 아쉬웠던 측면 중에 하나는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날, 그러니까 목요일 날 미국의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고 나서 미국 시장이 견조하게 마감을 했잖아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급등을 했고요. 했던 상황인데 그동안 미국 시장 눈치를 볼 때 같이 눈치를 계속 봤던 상황, 그리고 미국 시장이 이벤트 소화 이후에 괜찮은 모습을 보였는데도 우리 시장 같은 경우가 그에 이 상응하는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측면은 조금 아쉽습니다. 물론 전날 옵션 만기일, 선물 옵션 만기일에 우리가 조금 이 일정 정도 먼저 선반영한 측면이 좀 있긴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좀 아쉬운 모습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뭐 어떻게 보면 서프라이즈 정도의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사실 서프라이즈급의 결과가 나왔다라고 했었을 때는 조금 겁을 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에서 봤었을 때 아주 서프라이즈만 아니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 부분에서 아주 서프라이즈, 이게 좀 애매하긴 한데 제가 말씀을 드려놓고 보니까 좀 애매한 서프라이즈 결과론적으로요.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시장이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는 측면이 조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측면에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요번 주 FOMC에서도 글쎄요. 제가 개인적으로 요번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중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이번 주에 이 테이퍼링 논의가 안 될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이 사실 요번 선물 옵션 만기일이 조금 걱정이 사실은 조금 됐었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도 드렸잖아요. 이때까지 제가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선물 옵션 만기일 뭐 크게 걱정 안 됩니다.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는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조금 변동성에도 유의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웬걸 개코 같은 소리였죠.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종가에 조금 변동성이 좀 있었는데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었고요. 그다음 이제 코스피 200, 코스닥 150의 정기 변경도 이번 주에 있었습니다. 100, 그러니까 코스피 200, 코스닥 150에 들어간 종목들은 이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긍정적인 기관의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과 동시에 이제 공매도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 부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도 부정적인 것보단 긍정적인 게 훨씬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G7 글로벌 법인세
15% 합의 내용이 있었고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G7 정상회담에서 아마 합의가 될 가능성이 지금 좀 있어 보입니다. 이게 여기서 합의된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고요. 최소한 다음 달 7월 달에 이제 G20 재무장관 회의가 있잖아요. 여기서까지 확장을 시켜 놓으면 세계 경제를 움직이고 있는 전 세계 이제 나름대로의 어느 정도 일정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G20 국가들에서까지 이 부분이 합의가 된다라면 아마 시행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상황이 되겠는데 세부적인 항목에서는 사실 굉장히 좀 이 합의가 쉽지만은 않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G7 이 재무장관 회의에서 합의된 바에 의해서 보면 상징적인 의미로 봤었을 때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 있잖아요. 특히나 이제 이 구글이라든지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요런 쪽 기업들의 좀 타격이 좀 더 있을 가능성이 좀 높은데, 기존에 이제 낮은 법인세를 받다가 이제 법인세가 뭐 미국 같은 경우 기준으로 보면 한 2배 정도 올라가는 거니까 우리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타격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상황이긴 한데, 이게 또 그 법의 사각지대라고 하죠. 이제 이런 쪽에서 조금 이렇게 벗어나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조금 많이 있어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부분이 합의가 된다라고 한다면 대형 기술주들 중심으로는 약간의 좀 충격을 좀 받는 상황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아마 하루 이틀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꼭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 없다라는 쪽의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좀 많이 보여요. 이제 그 부분이 하나 있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프라 부양책 관련해 가지고 지난주에 이 나왔던 얘기들을 놓고 보게 되면 협상 결렬 얘기가 이제 뭐 근접했다라는 얘기가 나왔다가 협상 결렬 얘기가 또 한번 나왔잖아요. 협상 결렬 얘기가 나왔다가 지난 금요일 날 다시 목요일이죠.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미국 시간으로 목요일 날, 그래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금요일인데 미국의 이 공화당과 민주당의 이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이 뭐 초당적인 합의안이 좀 일정 정도 도출이 됐잖아요. 법인세를 증세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화당이 주장한 것보다는 조금 더 많게, 민주당이 주장한 것보다는 조금 적게, 이런 식의 지금 이제 합의,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그 합의 내용들이 일정 정도 나왔는데, 그대로 뭐 바로 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대로 바로 갈 수는 없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계속해서 노이즈는 중간중간에 있지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 이번 달 안에 일단 어느 정도 합의가 다 돼서 법안 올려서 9월 안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늦어도 9월, 8월 정도 안에는 해결을 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방향은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뭐 한 번에 이렇게 탁탁탁탁 일사천리로 진행되면 좋겠습니다만 생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율하는 과정들이 지금 있는 거고요. 그 조율하는 과정 속에서는 잘 괜찮게 얘기가 될 때도 있고 조금 안 좋게 얘기가 될 때도 있는 그런 노이즈들이 있는 건데, 지금 그 과정이고요. 가는 길은 계속 제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신 접종률이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아시아 지역 쪽에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트래블 버블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이 부분이 이번 주 상당히 좀 나름대로 우리 시장에 좀 영향을 좀 준 부분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영향을 좀 준 부분들도 있었고요. 아무튼 이번 주 FOMC가 있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가장 이 눈치를 시장에서 많이 봐야 되는 조금 겁이 났던 한 주는 지나간 걸로 봅니다. 이번 주 그렇다고 FOMC 임박하게 와서 눈치 안 보겠습니까? 당연히 보겠죠. 15, 16,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15일, 16일이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러니까 화수니까 우리로 치면은 수목이잖아요. 목요일 날 결과가 나올 텐데 눈치를 안 볼 수는 없습니다. 안 볼 수는 없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능성이 좀 테이퍼링 논의가 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뿐이지 안 한다라는
그 얘기를 100%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 측면 때문에 눈치를 안 볼 수는 없을 텐데요. 지난주에 느꼈던 그 걱정, 우려 이 부분과 함께 고려해서 본다고 한다면 지난주만큼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일단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호적인 결과값이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하나 또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테이퍼링 논의를 단순하게 안 한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번 FOMC 회의에서는 점도표 공개가 되잖아요. 이제 점도표가 발표되기 때문에 그 점도표가 어떻게 또 바뀌느냐. 지난번에 점도표에서 금리 상승을 그러니까 조기 금리 상승을 주장했던 의원들 수가 늘었잖아요. 이제 점쳤던 의원들 수가 늘었는데 이번에 또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 아니면 뭐 그대로 비슷하게 갈 것인지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지금 블랙아웃 기간이라서 이 연준 위원들에 대한 얘기를 들을 수 없습니다만 지난달 말부터 시작해서 그 테이퍼링 논의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이 연준 위원들이 한 명씩 늘어났잖아요. 늘어났기 때문에 이번에 또 늘어날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이제 이 부분이 얼마나 많이 늘어날 것이냐, 시장이 그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제 그 부분의 차이. 그거 하나 정도가 더 중요하겠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점도표가 중요하다. 이제 핵심 말씀을 하나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G7 정상회의 지금 진행 중인데 최저세율안 지금 통과 아마 될 겁니다.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중요한 건 뭐 기후변화 얘기도 있습니다만 지금 중요하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은 대중국 압박이잖아요. 1대1로에 대한 대응.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미국, 영국, 캐나다 쪽이나 독일 뭐 이쪽이 지금 조금 다른 이견을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이 부분이 어떻게 마감이 될지를 좀 지켜봐야 될 텐데 전체적으로 일단 결론을 중국의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압박을 해야 한다. 왜? 명분이 있잖아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독일이 반대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1대1로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적인 압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반대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신장 위구르 자치구 지역에 대한 인권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대만 문제, 홍콩 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과 궤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틀에서 놓고 봤었을 때는 중국에 대한 압박은 모두 공감대를 형성할 것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차후 다시 또 뭐 밑에 이제 이 재무장관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쪽에서 조금 더 얘기를 구체화시키자라는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 이제 완전한 합의가 나오지는 않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일단 지난주에 중국에서 대만 문제에 대해서 일단 발끈한 상태, 그리고 요번 팬데믹의 기원에 대해서 발끈한 상태의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중국에서 지금 발끈을 한 상태인데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주에 G7 정상회의에서 중국에 대한 압박을 얼마나 하는 쪽으로 마감이 되느냐에 따라서 중국의 반응이 이제 대응 수준이 나올 텐데 아마 요번 주가 아니더라도 조만간 미중 간의 갈등이 한번 부각되는 상황이 나올 가능성은 좀 있을 것 같다. 지금 현재 이 열을 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간중간에 이 류어 부총리하고 옐런 죄송합니다. 옐런 재무장관하고 통화가 한 번씩 있기는 한데 그걸 통해 가지고 지금 수위를 좀 낮춰 가려고 하는 분위기는 좀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은 부딪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에 물론 요게 부딪힘이 나온다라고 해 가지고 뭐 시장이 꺾이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이냐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단기적인 충격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난 2018년도처럼 그 충격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뭐 2019년도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내일부터 시작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해 가지고 실외 스포츠 지역 쪽 스포츠 경기에 대해서 보면
기존의 수도권 10%, 지방 30% 관중 허용해서 이제 30, 50으로 확산이 되잖아요. 7월 달에 아마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지금 미리 선제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공연 쪽 관련해 가지고 공연장이 지금 이제 4,000명까지 수용 가능하게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측면들이 아마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을 좀 더 올려줄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밑바탕에서 수급들은 조금 나쁘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지난주 한 번쯤 생각을 해보면요. 지수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에 내용적으로 또 조금 수급 확산이 좀 일어나지 않는 측면들이 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목요일 날 옵션 만기일에서부터 수급 변화가 조금 보인다라고 제가 그때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번 주 이제 그 부분이 조금 더 계속 진행될지 금요일 날도 만족스럽지는 않았습니다만 수급 확산세는 나타났거든요. 이제 물론 종가상의 전기차 섹터들 한번 충격을 먹은 게 있죠. 이제 그게 특정 이 자산 운용사 쪽에서 아마 포트 변경을 하면서 일정 정도 빼면서 추정 자금들이 좀 빠져나간 걸로 동시효과에서 그렇게 보여지는데 일단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번 주 흐름을 놓고 보게 되면 아무래도 제가 일단 판단할 때는 전강 중약 후강 정도의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이잖아요. 이제 발표되는 게. 그러면 수요일, 그러니까 화요일, 수요일 정도는 눈치를 볼 수 있습니다. 화요일 오후부터는 눈치를 볼 수가 있을 것이고 목요일 날 발표가 나오고 나서는 조금 괜찮은 결과가 나올 걸로 보기 때문에 조금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다. 점도표 하나가 조금 이 변수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전체적으로 볼 때는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여진다. 시장이 반응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월요일 정도 조금 괜찮은 흐름을 보였다가 화요일, 수요일 눈치를 조금 보고 목금 정도에서는 조금 상승으로 마감을 하는 이런 정도의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이번 주 시장의 레인지는 코스피는 3,200에서 3,300 정도를 지금 일단 잡아놨고요. 이게 지난주 3,220 말씀을 드렸는데 3,200까지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지난주 3,200을 찍었기 때문에 이번 주 3,220이 만약에 이제 눈치를 보는 가운데 밀린다라고 한다면 밀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둔다고 제가 이렇게 둔 것이지 3,220포인트 지지는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지난주 3,300 갈 걸로 봤는데 일단 못 갔어요. 못 갔는데 이번 주는 나올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나스닥도 차트가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고 S&P 500 지금 연일 신고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최고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그 부분들 감안을 해보면 가능성은 충분하게 보인다.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도 한 980에서 1,010포인트 정도. 코스닥은 지난주에 비해서 한 10포인트 정도를 좀 더 올려봤습니다. 지난주 뭐 예를 들어서 동시효과에서 떨어졌던 전기차 섹터들 다시 올라올 가능성 높아 보이고요. 반도체 섹터가 조금 요번 주에 한 주 조금 이 대만 쪽에 지금 이 확산세가 팬데믹 확산세가 지금 또 조금 나타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지금 조금 작용하는 상태 때문에 조금 이 강세의 정도가 좀 둔화될 걸로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약할 걸로 보여지는데 그 외 섹터들 같은 경우 조금 괜찮아 보이고요. 제약 바이오 섹터들도 나쁠 걸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베이스가 하방으로 누르는 흐름은 조금 약한 상태에서 이런 섹터들에서 조금씩 끄집어 올려줄 수 있는 흐름은 좀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일단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일단 정해 봤습니다. 뭐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